쿠키뉴스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주최하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요즘 정치적 혼란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해서 정병국 대표님, 신상정 대표님, 조경태 위원장님 등 각 당 대표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주제인 일자리 문제와 서민 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들고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혼란이야 주어진 일정대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조만간 안정을 찾겠지만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경제 환경이 IMF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점이 우리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외환 위기의 어려움도 이겨낸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면 조금씩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 점에서 쿠키뉴스는 오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게 된 데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또한 실질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갖고 계신 분들을 패널로 모시게 된 점을 큰 의미를 갖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되고 줄기와 잎을 키우고 큰 그늘을 만들어 그 아래서 우리 국민이 다시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쿠키뉴스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주최하는 오늘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과 토론에 직접 참여해 주시는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 높은 청년 실업률과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습니다. 고용절벽, 취업빙하기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6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2009년 7월 이후 7여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라고 합니다. 이는 심각한 내수 부진을 가져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한편으로 일자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는 독배를 손에 들고 출발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 문제의 해결일 것입니다. 서민들에게는 경제 성장률이나 GDP 같은 거창한 통계보다는 당장의 생계와 자녀 취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포럼의 주제는 시의적절하고 작금의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좋은 해법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7 미래경제포럼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엊그제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였습니다. 봄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계절이지만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 이야기입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7% 성장에 그쳤습니다. 올해 예측치는 그보다 더 낮은 2.5%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3%대 성장을 기록한 해는 고작 3개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조선 해운업을 필두로 각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에 큰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수출 부진에 내수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는 때 아닌 혹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오늘 이 포럼은 매우 시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빈 여러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급증했고, 구직 단념자를 실업자에 포함하여 집계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올해 1월 기준 22.5%로 사실상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온 제조업 취업자 수가 구조조정 여파로 1년 전보다 16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 수는 16만 9천 명이 증가를 했지만 대부분 비자발적 자영업자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상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입니다. 최근 발표된 IMF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 감소, 성장 잠재력 하락, 생산성 향상 부진 등 최근 한국 경제의 상황이 20년 전 일본과 비슷하다는 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심취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통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혁신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 차원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내수 경제를 진작시켜 나가야 합니다. 내빈 여러분, 오늘 포럼은 조경태 기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 분야 상임위에 소속된 여야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탁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절망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선 희망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세균 의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님, 또 쿠키 뉴스의 변재훈 대표님, 아주 멋진 우리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해 주시는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절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고용 절벽, 성장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IMF, 금융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가 접했던 적은 있으나 그것은 그 순간을
극복해내면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절벽은 어느 한 분야가 잘 됨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젊은이들이 부양을 해야 될 어르신들의 무게는 더 험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4강을 중심으로 한 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듯이 그 열강들의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등단을 하면서 각종 불확실 시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블랙시트로부터 시작을 했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이로 인해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바른정당이 진짜 보수를 주장을 하면서 나왔습니다마는, 보수가 지향을 해야 될 가치,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 자체가 이 상태대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근본부터 흔들릴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바른정당은 안보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만 경제는 그야말로 이 양극화를 어떻게 보완을 해서 지속 가능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 거냐 하는 고민 속에서 경제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 국회의원 또 정당의 대표로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국회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각종 규제로 지금 4차 산업 현장에서 그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만 들어봐도 얼마 전에 정부 주도로 전기안전법, 전환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정부에서는 한편에서는 청년 창업을 주창을 하고 있고 각종 지원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앞길을 막고 있는 것, 이것을 또 주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고,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통과시켰어요. 결국은 창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아우성입니다. 소위 말하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앞뒤 안 맞는 정책 속에서 국민들이 우리 정치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다시 한번 반성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오늘날의 탄핵 국면을 가져왔다. 역대 정부가 87년 체제가 출발한 이래 모두 실패했다. 이제 분권형 그 권력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개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대통령 부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치권은 여야가 합심을 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합심을 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 더 이상 주말마다 광장의 촛불 시위, 태극기 시위 현장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가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해운 산업에 한진 해운 사태를 가져왔고 근본서부터 해운 산업을 무너뜨렸어요. 이러한 지금 도래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5대 기간 산업, 우리가 제대로 구조조정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들 지금과 같은 체제가 계속 간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대통령 선거가 아무리 중하고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그동안 계속 주창했던 여야 간의 합의, 정부 간에 해서 이 5대 기간 산업 구조조정하는 TF팀으로라도 만들어서 이거 해결하고 가자. 그래야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가볍게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이해서 꼭 필요한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시작을 했던 방송통신융합법 기술이 200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방송통신융합법을 만드는데 3년을 허송세월을 했어요. 2007년도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그 뒤에 관련된 미디어법을 만드는데 그것이 MB약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막았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향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짝퉁법으로. 저는 이런 것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저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언론, 국회, 정부가 함께 모여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자리를 갖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한 발 나가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기간산업 어떻게 구조정시킬 건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그 규제 어떻게 협회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재현 대표님 그리고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2017년 미래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토론회 준비해 주신 우리 변재훈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도 뭐 외교도 안보도 또 경제도 못 하나 지금 녹록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경제 상황은 지금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트럼프 등장이나 블랙시트로 보호무역주의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전략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수는 더 안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45.9%로 IMF 때보다도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임금은 안 오르고 빚은 늘어나니까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700만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 지금 1,000만 명 노동자, 2천만 노동자 중에 1,000만 명이 평균 2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월 평균. 또 자영업자들 중에서 월 100만 원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20% 정도 돼요. 그리고 농민들 1년 내내 농사 지어도 월 소득이 한 90만 원대 됩니다. 누가 어떻게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내수가 부진하니까 당연히 기업들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 비중도 작년 GDP 대비 29.1%로 40년 만에 최저입니다. 최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수출, 소비, 투자 다 이렇게 최악인데 어떻게 경제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 정부 하나 남았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장 전략, 불평등 해소다. 제 얘기가 아니고 IMF나 OECD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정의당이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니까 퍼퓰리즘이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죠. 이게 가능한가를 묻기 전에 얼마나 절박한가를 생각해야 되고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자본주의 강국들,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메르켈 총리라든지 아베 총리 같은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최저임금 인상, 뭐 온 힘을 국정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세우느라고 지금 아베 총리 경제 단체들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대국의 정치 리더들이 하는 정도의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왜 안 됩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 경제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만 가득한 사회에서는 시장 경제마저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기를 우리 지금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경제를 논의할 때 가장 앞서서 환기해야 될 그런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토론에서 좋은 해법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